발전소도 똑같다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뭔가 기여가 있는 데를 한 80%나 주식을 묶어버리고 나머지 15%나 20%를 관시 큰 손들이 나눠 가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발전을 민영화하는 게 돈이 됐던 거죠. 그렇죠. 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이게 한꺼번에 지금 다 뽀로가 나와서 한꺼번에 뭐 1, 2년 사이에 다 뽀롱이 나버렸습니다. 예, 뽀로가 나서 한꺼번에 엮여서 이게 부실금융을 중심으로 엮여져 갖고 한꺼번에 깔아앉고 있는데 아이고 푸틴은 그냥 가스가 다 터지고 참다. 그러니까 저 러시아든 지금 푸틴 러시아든 시진핑 중국이든 간에 이게 말하자면은 그 지금까지 우리가 잘 저 그냥 거중만 보고 생각했던 그 내부의 메커니즘이 아주 쉽게 표현되는 말하자면 부패 메커니즘과 그 착취 메커니즘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지금 그거 150만 명 예비군 그렇죠. 저 치장 물자 뜯어봤더니 앞에만 서 있고 뒤에는 공관이란 소리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도.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이제 양성화 시키고 진짜로 채워놓고 진짜로 관리하는 체제로 계속 개혁이 돼 왔고. 예. 근데 저 군에서 저 물자 비면요, 저거 처벌도 못 하는 거 알아요? 그래요? 처벌하려고 조사 시작하면 선임자도 그랬는데요. 선임자도 그랬는데요. 손 못 댄다는. 그 선임자 계속 올라가 마지막에 묘지에 누워 있어. 병영 국가는 감찰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예, 그 처벌이 안 돼요. 감찰도 안 돼. 감사나 감찰도 안 되는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까보면 선임자가 그랬을 거라는 정황 증거들이 있어. 처벌이 안 된다고 저게. 거짓, 기만, 부패 이게 다 연결돼서. 저게 그 한순간이 아니라 저게 언제부터야 저기 러시아 같으면 1917년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내려와 있어. DNA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계속 가서 올라가면은 지금 백골이 진토돼서 누워 계시는 분까지 올라가. 그전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말하자면 두 개가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파이도 작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픈되고 나니까 파이도 커지고 전부 도둑놈들이야. 다 도둑놈이 돼버린 다 거죠. 도둑놈이에요. 클래시의 그 떼도둑 정치의 그 아주 저 본산지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손을 못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러시아 이제 거시기 할 것 같으니까 미국 쪽이 지금 중국 엄청나게 지금 대비하고 있죠. 금융,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뭐 전부 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결정도 하나 있지 않았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기 그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14나노 이하. 그 ASML. 그 반도체 생산 장비 다 묶어버린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AI 슈퍼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그게 커요, 요새. 그게 굉장히 큽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미국제일 경우에 근데 한국에서 미국제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술. 근데 미국 원천 기술이 이게 다 연관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부 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첨단 칩들. 그러니까 첨단 칩, 첨단 소프트웨어, AI랑 슈퍼컴퓨팅 관련. 솔루션까지. 솔루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지난번에 화웨이에 그것도 미국 제품만 아니라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3국의 제품도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게 미국 제품만 하면 또 이렇게 트릭을 쓸 수 있는데 우리도 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기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견뎌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쪽에는 솔루션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작아요. 작아요. 우리는 이 한국은 기업들이 그 소비자 상품에 돈 되는 거에 모여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때 거기서 닦은 기술이 무기랑 연결되니까 무서운 거야 지금. 그렇죠. 오늘 신문에 났죠. 저기 미국의 US 뉴스 뉴스앤월드 리포트인가 뭐 그 회사에서 미국 언론사에서 뭐 어쨌든 NBA 최고
대학원이라고 하는 미국 와튼 스쿨. 예,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경영대학원. 예, 유펜의 와튼 스쿨. 와튼 스쿨하고 한테 이제 영역을 맡겨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네. 한국이 지금 무슨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국력 지수 비교를 한 거죠. 국력 지수 비교. 했는데 우리가 일본과 프랑스를 제끼고 6위로 6위. 그럼 우리 앞에 누구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제 미국이고, 미국 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우리인데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는 이번에 골로 가요. 네. 중국은 알아서도 혼자 잘 망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4위란 소리거든 사실상. 4위인데 지금 근데 독일하고 영국은 요즘 고만고만하거든요. 독일, 영국도 좀 독일은 앞으로 한 2, 3년 굉장히 침체예요. 에너지 때문에 LNG를. 그게 이제 독일은 침체고 영국은 뭐 거기는 워낙 뿌리가 깊지만 뭐 우리랑 또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일 전에도 이게 북한 자유화 이전에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우리 엄청 요새 고생하고 있지만 저 환율 1,400원 이짝저짝에서 지금 막아내고 있거든. 이거요.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안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1,320원, 1,300원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럼 뭐 그 개인이나 기업이 환으로 달러로 예금하는 거를 지금 정부가 안 막고 있거든. 안 막고 있죠. 예. 그것만 막고 그거 다시 원화로만 해도 우리 갑자기 외환보유고 왕창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외환보유고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 채권과 외화예요. 정이야.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가난해서 없지만 제가 달러 좋아해서 20만 불을 외환 구자를 열고 20만 달러를 제가 바꿔서 집어넣었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의 계산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정부나 개인이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달러가 지금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발표가 그거 아니야. 환투기 한 사람들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인데 이걸 환투기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 관료가 그렇게 발표했어 며칠 전에.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그거 가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튈 것도 아닌데 결국은 우리 쪽에서 필요하면 내놓을 사람들이잖아요. 시장 조건만 맞으면 다시.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안심이 되면 이게 꺾이면 거기서 이제 외환이 쫙 빠져나오다가면 1,3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는 지금도 상당히 잡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순위가 올라갔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잠재력이 지금 안에 우리 지금 정치가 상당히 문제긴 한데 정 반대로 지금 뭐 도저히 뭐 저기 정말 나는 윤정부 저기 뭐 저것만 좀 저거를 좀 번쩍하고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 그 교육 문화나 이주호 같은 자그 교육부 장관 하는 거 보고 정말 교육 문화 정신 이런 잘 못 들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물꼬를 충분히 틀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다 그냥 기능적 관료들 같아. 그래서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어. 아마 사람들이 윤 정부에 느끼는 게 다 그걸 거야. 그냥 굉장히 건조된 건빵 먹는 것 같은 기분이야. 그렇죠. 그렇죠. 건빵이 아니라 아주 달콤한 카스테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게 아니라 사람은 정신의 동물이고 상징의 동물이고 담론의 동물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물꼬를 못 튼 채로 뭐 그래도 뭐 사실 고맙긴 해요. 어떤 면에서. 아니 나라 망하는 거 막았으니까. 외교, 안보, 한미동맹, 군사, 그다음에 공안, 그다음에 경제 여기까지는 잘 막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정신의 게임이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도 몇 년 동안에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그런 현상들이 권력을 잡고 도화를 트고 거의 뭐 있을 뻔했지. 그럼 했죠. 아니 나는 그게 문재인이가 우리가 참 운이 단 게 코로나 때문에 지 맘대로 못한 거예요. 속도와 범위를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야. 안 된 거죠. 근데 코로나는 한국인들이 또 기질이 특이해 갖고 남들보다 잘 막았어. 문재인이랑 그 보건복지부 백국장 뭐 박 장관 이런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그냥 다 그 전수 감시 체제 아래서 중국 배신 쫙 놓고 중국처럼 전부 그냥 그런 식의 체제 만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들이 워낙에 그 수준이 있고 하니까 이게 코로나도 결국 다 잘 막아낸 셈이 되나갖고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구했다야. 코로나가 문재인 손에 수갑을 채웠다요.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가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조급성 뭐 이런 것도 있다 아니면은 또 뭐 계산 없이 그냥 엄먹넘먹한다 그리고 또 뭐 그냥 정치 경제 관료 막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비교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시간을 두고 역사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한목적성이 판단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그래요? 그게 그 점을 우리가 그 사회학에 그런 비교 연구가 있어요? 사회문화에? 사회문화에 그런 제가 뭐 처음 들어서 그래요. 그런 교수 입에선 처음 들어서 그래요.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정치 인류학적으로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평면으로만 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그 말씀하세요. 예. 비교를 하는데도 근데 뭐 아니 한목적성이나 그런 데서 한국인이 강하다. 그 말씀을 좀 더 좀. 그 부분은 아주 본격적인 연구는 없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이 이제 근데 새마을 운동이 관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위기 속에서 이 말하자면은 이 위에서부터 사실은 그걸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보니까 그건 뭐 맞는 말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되니까 캔드 스피리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행태 근데 특히 농업 사회에 있어서 이 가부장 아버지의 역할 뭐 이런 것들 보면 참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보니까 그래 이거 좀 반성해야지. 그리고 세상은 산입하러 가고 도시하러 가고 하는데 농촌이라도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공백은 안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두루룩 하게 된 거예요. 한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뭐 뭉치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공장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나쁜 것도 엄청나게 빨리 전염이 되지만 좋은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재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한목적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문제가 있지만 저기 앞에 비전이 보이잖아. 그럼 이렇게 가자. 그럼 그 뭐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그 어떤 사고가 빠른 속도로 공유가 되고 움직이게 되는 실행을 하는 그런. 저는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들의 그 문맥에 대한 공유, 네, 그렇죠. 예. 상황 인식에 대한 어웨어네스, 그러니까 그 common situational awareness,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공유도 빠르고 그 공유에 대한 욕구도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민노총 옛날에 그 막 빨간 거 막 하면 야, 저 시위 때문에 1년에 저기 안 보이는 소셜 코스트 사회적 비용이 3조 뭐 5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렇죠. 똑같은 로직을 갖고 한국의 택배, 한국에 이를 택배했는데 사람들이 안 훔쳐가니까 문 앞에 던져놓고 그냥 사진 한 방 찍든지 말든지 하고 가버려. 그걸 오리지널대로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 그럼 다음에 오죠. 또 다음에 계십니까? 안 계시 또 다음에 오죠. 그래서 택배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처리했다. 그러면은 택배가 한 건당 10,000원이 돼요. 평균. 근데 이게 2,500원, 2,200원이잖아. 요새 올라서 2,400원쯤 하겠지. 이제 업체 입장에서 이제 택배를 많이 보내는 업체 입장에서 꽤 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적 코스트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그러니까 한국의 장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맥을 빨리 파악해. 그다음에 그 문맥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싶어해. 그렇죠. 지금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상황 인식을 공유하려면 핵심 화두, 핵심 상징, 핵심 담론, 핵심 내러티브를 펴야 돼. 맞아요. 그래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처럼 그걸 중심으로 상황 인식이 공유돼요.
관료같이 실무적으로 포석포석하게 한 그러니까 그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맹렬한 욕구가 뭐냐면 상황 인식을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벗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고 한국인이.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정부 역할 안 하냐는 거지. 답이 없다. 아니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우리가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해줘야 될 인풋이 있거든. 그렇죠. 예. 그 인풋을 안 넣고 있고 야 그럼 관련 오름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 행보 자체를 보면 외교안보 국방이라든지 무슨 경제 운영이라든지 경찰 사법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공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잘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것은 결국 인기가 없다 그럴까 국민한테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는 바로 이 상황 인식에 대한 공유 작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만히 보라고 문재인이 뭐라고 상황인식 적폐청산 네 글자로 그냥 공유시켜서 밀어버렸잖아. 쟤들이 그거 굉장히 능해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그걸 못해가지고 통일대박인가 뭔가 잘못해갖고. 하여튼 저기 그 우리 백모 선생님께서 엄청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국의 이 말하자면은 밀리터리 디펜스 그런데 네, 군사지정학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네. 내가 또 고3 수험생 같이 EBS 인강 듣는 제 거를 그렇게 즐감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바트를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2주마다 오니까 이런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직관력도 생기네요. 그래서 2주 동안 익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우리 너무 드라이한 군사 수치 막 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추 되새김이 있어야죠. 그래서 군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마지막 그림자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끝날 때 됐죠. 지금 한국의 미군 전용 공군 기지와 한 미군이 곁다리로 쓸 수 있는 공군 기지, 목포 같은 데가 그러거든. 곁다리 그렇죠. 공군 기지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한국의 미군 공군 기지가 한 10개쯤 될 거예요. 지금. 되죠. 일본이 10개 넘을 겁니다. 조금. 일본이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일본이 10개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 대만 사이에 오키나와거든요.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 제일 하단에 있는 노란 거. 제일 하단에 있는 노란 게 오키나와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키나와 큐슈, 그러니까 큐슈 남단이 가고시마인데 가고시마 앞에 조그만 섬에 이 자위대 공군 기지가 생기고 그 공군 기지에 미군이 뜨고 내릴 수 있게 했어요. 일본이 조치를. 저기 그림이 안 나와. 안 나와. 그 노란 큐슈 바로 밑에 있는 노란 선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이죠. 그러니까 큐슈 남쪽에 한 4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게시마? 마게시마라는 조그만 섬인데 마게시마에서 목포가 한 500km. 마게시마에서 그다음에 오키나와도 한 500km. 또 마게시마에서 부산은 한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오키나와에서부터 일본 열도와 한반도가 대한민국까지가 촘촘하게 미국이 사용할 수 있고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가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안보는 상당히 좋아요. 여러 가지 안정 좋고 그렇게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현무투시를 다 까야 된다. 그래서 뭐 부끄러워할 거 없다. 혹시 문제 나오더라도 그 부끄러워할 거 없고 당황할 것도 없다. 안보가 겹겹이 현무투시 하나 없다 그래가지고 뭐 안보가 뭐 당장 다 망한 거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 갖고 다 까야 된다.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제 이런 관점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의 이제 그 A2AD 이 반접근 지역 거부 그거 때문에 이제 항모나 함재기 같은 건 뭐 좀 간첩 같은 소리로 이렇게 혹은 뭐 좀 생각 없는 사람들의 소리로 치부해 버리고 실제로는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그 비대칭 독침을 엄청나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저런 말을 하니까 저게 이제 현실화되면 1930년대 초중반이나 되잖아요. 2030년. 2030년대, 2030 초중반이나 되는데, 야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말 하는데, 이 중국은 저게 순치되는 듯 하다가도 또 불씨가 또 살아나고, 그렇죠. 순치되는 듯 하다가도 또 살아나고 할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우리가 저거 이제 공격 원잠이 예를 들어서 처음 나와서 처음 취역하는 게, 그러니까 진수를 2033년으로 본다면, 앞으로 11년으로 본다면, 취역은 2035년 되잖아. 그러면 한 해에 뭐 1개 반 2개씩 찍는다 해도 10척을 채우려면 2042년, 2043년이나 돼요. 그렇죠. 취역 기준. 물에 들어갔다 그래서 바로 저기 전력하자는 게 아니니까 취역을 해야 전력이니까 커미션 영어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 2040년, 2042년을 내다보고 완전히 그때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에는 집 지키는 꼬마가 FA-50이나 그걸 이어받은 거. 그 집 지키는 이제 꼬마 그게 한 200대 한반도. 그때는 한반도죠. 한반도죠. 그 다음에 그 위로 딱 올라가면은 이제 제가 말한 짐승. 그 4톤씩 날아가 4톤씩 싣고 4톤이 뭐 4만 파운드니까 20톤. 연료하고 저거 그 무기 합계해서 4만 파운드 20톤씩 싣고 날아다니는 KF-21 비스트 B하고 F-15 두 개 합쳐가지고 저거가 그게 한 200대. 그럼 벌써 400대죠. 그 다음에 앞장서서 치고 들어가는 거 KF-21.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저 녀석 뭐죠? 그 KF-21 가지고 전자전기 한 거. KF-21E. 그거 300대. 걔가 그러면 벌써 이제 벌써 몇백 대 된 거야? 700대 됐지. 그렇죠. 근데 이거 300대면 그거 뒷받침하는 무인기가 450대예요. 그럼 이게 1150대야. 그다음에 뭐 그때 무슨 뭐 요새 좀 속썩이긴 하지만 F-35 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게 한 100대 그럼 1250대잖아. 근데 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KF-5000 같은 사실 KF라고 이름만 달았지 훨씬 큰 스텔스기. 그렇죠. 5,000km 가는 거. 그런 거 또 한 200대. 그래서 1,500대 운영하자. 세금 많이 내고. 그럴 정도를 해야. 그리고 공격 원잠 한 10대 떠다니고. 그래야 중국이 온순해질 것 같네. 온순해져요. 발작을 못 한다고. 발작을 못 하고. 그냥 한 방 맞으면 골로 가시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그 전에 뭐 항모 2척 전단할 것 같으면 그거 다 하고도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다 투자인데 투자의 한목적성,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이런 걸 다 따져서 해야죠. 근데 그래야지. 의외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푸틴 러시아나 시진핑 중국이 요란하게 세계에 대해서 막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 상대하겠다고 그 못 사는 나라가 국방비를 GDP의 4, 5%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떠드는 게 GDP의 3.3%에서 끝나. 그나마도 세금 더 안 늘려도 돼. 우리가 지방교육세가 엄청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참 북한 마음에 안 들어. 좀 이런 얘기. 지방교육세 남아도는 재원이랑 지방교육세 재원 쪽하고 국방재원 털어가지고 둘 다 생명을 위한 일이니까 공동재원으로 운영해서 국방비를 3.3에서 3.5%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내놔야 되고 윤 대통령이 그런 것을 표방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런 큰 거를 퍽퍽 앞에 던져야 된다고요.
요새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당정 옛날에는 뭐 당정 협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당청 아니 당정 협의 안 해도 좋은데 당정 협의를 안 해도 좋은데 자신의 전략적 아젠다를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디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어서 그냥 관료 조직만 살살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라. 그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갑한 거죠. 매일매일 기자들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 전날 국민들이 뭐 아니 기자랑 노닥거려 봐서 뭐 하나?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뭐 하는 건 좋은데 뭐 한 달이면 한 달, 한 두 달쯤 해서 이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좀 깊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미국으로 치면 연두교서. 연두교수인데 뭐 미국으로 치면 국가 전략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 내셔널 스트래티지 저기 리포트. 혼자가 연두교수 유니언 오브 스테이트 연두교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죠. 네. 기자랑 노닥거리는 게 대통령이야? 그건 아니죠. 아니지. 그런 이야기. 저도 이제 날 세워서 비판해야 되나? 깝깝해. 근데 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 관료 조직 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살살 움직이는 건 거의 100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뭐라고 이걸 날 세워서 비판하기도 그렇고.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